우리 마리키리를 빛내는 배우분들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한 분씩 먼저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전민주 배우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느 코발스키 역의 전민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느 코발스키 역의 이범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느 코발스카 역의 강혜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스 클로도프스카 김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리스 클로도프스카 박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스 클로도프스카 김소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에르 큐리 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에르 큐리 역할의 차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벤 듀퐁의 박시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벤 듀퐁 역의 강태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마리키리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질문은 작품과 관련된 질문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YTN 이광현 기자라고 하고요. 네. 먼저 김소향, 그다음에 작품 잘 봤습니다. 김소향 배우도 박혜나 배우 두 분께 질문 드릴 텐데요. 김소향 배우께는 지난번 이제 프리다에서도 프레스콜 때 뵀었는데 이렇게 여성 서사를 풀어가는 작품을 거듭할수록 여성 배우로서 조금 거창하게는 여성 예술인으로서 좀 관점이 쌓이는지 질문 드리고 싶고요. 박혜나 배우께는 단독 콘서트 이후 첫 뮤지컬이 아닐까 싶은데 뮤지컬로는 연극은 하셨습니다만은 좀 무대를 대하는 어떤 좀 생각이 바뀌셨는지 아니면 좀 달라진 점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리키리가 초연이 될 때까지만 해도 사실 여성의 이런 자발적인 어떤 태도나 이런 막 저돌적인 혹은 정말 무언가에 심취하여 앞뒤를 보지 않고 이렇게 앞만 향해 달려가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트라이아웃을 할 때만 해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공연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사실 이 공연을 하면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관객분들의 시선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과 시선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몸소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 느낌은 참 굉장히 신비롭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오묘한 느낌이거든요. 저희가 공연을 함에 따라서 관객분들이 앞에서 보시고 계실 때 그 얼굴이나 표정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옛날에는 여성이 조금은 여성다워야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그런 때에서 불과 6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주장을 내가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여성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제가 마리키리를 연기하는 입장에서 정말 감사드리기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책임감과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녀 성을 구분해서 이것을 표현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미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마리키리는 정말 너무나 대단한 과학자입니다. 여성 최초로 노벨상을 2번 수상한 과학자이기도 하고요. 그 명성에 걸맞게 저희가 이 마리키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고자 과학자로서의 면모를 그냥 잘 보여드리고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녀를 떠나서 그녀가 살아가는 그 여정 그리고 과학자로서 인간으로서 더 성장해가는 과정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혜나 배우님 오랜만에 또 복귀하셨는데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나랜드란 콘서트를 정말 감사하게 잘 마쳤는데요. 사실 제가 돌아보니까 2년 정도를 쉬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일이 제 존재의 이유였고 전부였었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콘서트 때도 얘기를 드렸긴 했는데 인생의 순간들을 조금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제가 실패라고 여겼던 순간들, 너무 억울하다거나 이렇게 안 좋았던 기억들이 남는 순간들도 되돌아보니까 저를 만드는 순간들이었더라고요. 그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면서 뭔가를 잡으려고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까르페디엠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게 됐고요. 그러면서 글쎄요, 제가 무대를 대할 때 어떻게든 잘해야지, 내가 맡은 몫을 잘 해내야지, 그래야지 다음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저를 너무 뭐랄까 두려움에 억압에 좀 가뒀던 시기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년을 좀 쉬면서 봤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건 그런 배우 생활이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무대가 너무 감사하고, 제가 태어나고 무대에서 설 수 있다면 저로 인하여 조금 좋은 영향이 관객 여러분들께, 그리고 저를 이렇게 함께하는 이제 동료 배우들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께 조금 전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예전보다는 조금 시야가 조금 다른 면으로 조금 가는 것 같고, 조금 무대에 더 충실히 열심히 욕심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너무 참 아름답고 찬란하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이 마리키리도 이렇게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이 닿을 수 있었는데, 지금의 저에게 온 이 마리키리가 참 신기해요. 인생은 참 신기하고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소중한 순간 마리키리 무대에 담아서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해나 배우님과 함께 또 같이 이번 시즌에 새롭게 합류한 김여원 배우님께도 질문을 또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이 작품을 하면서 이 마리키리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고민하고 분석하셨을 텐데, 나와 좀 이런 점은 닮았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과랑은 거리가 좀 멀어서 공부하고 익히는데 되게 어렵고 두렵고 했던 것 같아요. 이해하고 이걸 내 걸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이걸로 무대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컸었는데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또 이거를 해내고 또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을 느끼시고 이런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같은 점, 비슷한 점은 학교 다닐 때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은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서 되게 끝까지 했던 것 같아요. 막 저는 그림 그리는 일이나 노래 부르는 일을 되게 좋아했는데 거의 뭐 화장실도 거의 안 가고 그냥 뭐 하면 끝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되게 두드려, 아까 언니가 시연해 주셨는데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저런 부분은 조금 닮았네라고 혼자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관객분들께서 굉장히 너드미가 좀 느껴지는 마리키리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네. 많더라고요. 네. 네, 이어서 기자님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네, 저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서울 표곤양입니다. 오늘 멋진 시연 정말 감사드리고요. 잘 봤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김소영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배우님이 방금 뭐 프리다도 얘기가 나왔듯이 마리퀴리에서도 살아있는 역사시잖아요. 그래서 2018년 트라이아웃부터 4년만 제외하고 이번 시즌까지 무대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김소영 배우를 보고 다시 살아 돌아온 마리키리라는 그런 명칭까지 이렇게 수식어까지 붙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무대 시즌으로 돌아오신 소감과, 그리고 또 이번 시즌에 이봄소리 배우님 외에는 주요 배역들이 전부 다 처음 이 작품을 하는 배우들이잖아요. 배우들과 어떻게 준비를 하셨고 또 어떤 내용들의 이야기를 나누셨고, 그리고 또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박해나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질문 나온 것과 좀 연장선에 있는데 지난 2023년도에 출산으로 인해서 잠시 무대를 잠깐 쉬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4월에 화이트 레빗, 레드 레빗으로 다시 무대에 복귀를 하셨어요. 하지만 이 무대는 이제 연극이었고 박해나 배우님의 주 장르인 뮤지컬로서는 이 무대에 다시 오르시게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동안 육아에 이렇게 신경을 쓰시기도 했지만 굉장히 많은 작품에서 이제 캐스팅 제안이 들어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마리키리를 선택하신 이유 궁금합니다. 네, 저도 너무 궁금하고 저의 질문을 거의 까먹었을 정도지만 어쨌든 제가 너무 칭찬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2020년에 19년에 시작해서 지금 이번에 저번 시즌에 못 왔을 때 정말 너무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시스터액트라는 공연을 원캐로 하고 있어서 할 수가 없었는데 저는 그래서 뭐 마리키리가 하는 모든 팝업 스토어나 공연장이나 이런 데를 다 약간 쫓아다닐 정도로 마리키리를 굉장히 그리워하긴 했습니다. 사실 창작 작품에 이 마리키리라는 작품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배우로서 어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창작 초연에 또 참여해 보신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창작 작품에 나의 이름을 새긴다는 것, 그것이 꼭 마리키리가 라듐을 발견함으로써 나의 이름을 어딘가에 새긴다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배우들한테는 내가 어떤 작품을 할 때 내가 이 작품에 어떤 의미가 될까, 내가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조금의 기대를 하면서 저희는 늘 이렇게 어떤 작품에 참여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물론 부담감도 사실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극장도 또 커지고 또 저에게는 이제 동생들이 다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분들에게 또 너무나 많은 영감과 용기를 주어야 되는 대선배가 됨으로써 약간 내가 되게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막 약간 밤잠을 설칠 때도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너무 재밌게 했고요. 그리고 좀 많이 연습실에서 놀랬던 일들은 너무 많은데 에피소드 진짜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 그 직공들이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침 10시 반에 음악 연습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박해나 배우와 김여원 배우를 포함하여 이 모든 배우들이 아침 10시 반에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저는 그때 거의 목이 약간 세 갈래로 갈라질 때 였는데 약간 이 친구들을 보면서 한국 뮤지컬의 미래가 살아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 이 피에르 배우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인정하시죠? 약간 그래서 키도 너무 크고 약간 뭐야 이 피에르 진짜 이럴 수 있어 싶을 정도로 너무 훈훈하시고, 그런데 이제 뭐 실력도 너무나 뛰어나시고, 그래서 저희가 연출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원래 그런 장면이 없었는데 야 이거 너희들 마지막에 노래 끝에 키스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약간 이런 말이 나오고, 실제로 어떤 배우는 사실 무대 위에서 지금 그런 로맨스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생길 정도로, 물론 그 전에 배우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냥 너무 훈훈하시고 이러니까, 그리고 너무 이렇게 달달한 장면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약간 마리키리가 과학자인데 굉장히 로맨스를 많이 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낭만주의적인 그런 작품이 잠깐 나오지 않았나, 그 생각으로 되게 기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이런 케미가 좋기도 하고 또 연출의 어떤 방향도 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몰입을 조금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어서 해나 배우님 출산 후 복귀작으로 이 작품을 택한 이유를 여쭤보셨거든요. 네, 네. 막 그렇게 많은 작품이 막 그렇진 않았고요. 아니, 사실 이 작품은 제가 연이 달 듯 말 듯한 정말 좀 뭐라 그러지? 언젠간 만날 인연이 있는 항상 그런 가슴에 두고 있던 작품이었어요. 제가 일본에 데스노트를 하러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처음 공연을 봤는데 그때는 충무에서 했었거든요. 너무 감명을 받아서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게 싹 씻겨져 나가면서 무대에 대한 막
뭐라 그럴까 설렘이 막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작품이 한국에 있다니. 아 우리 한국이 너무 멋있다. 우리 한국의 뮤지컬 와 너무 대단하다. 막 이렇게 그렇게 저를 설레게 했던 작품이 마리키리였는데요. 또 이렇게 인연이 될 듯 안 될 듯 하다가 어떻게 참 신기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2년의 휴식기를 거치고 지금에서야 만난 마리키리가 되어서 너무 신기하고 인연이 따로 있나 봐요. 모든 인생에서는 겪어야 될 일들이 있고 항상 타이밍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마리키리와의 타이밍은 지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를 했고 그리고 그 전과는 조금 2년을 쉬면서 저 자신에게로 조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그전에는 좀 바삐 사느라고 좀 헷갈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게 뭔지 조금 중심을 잡아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 마리키리를 만나야 됐었나 봐요. 그래서 참 이 시기에 딱 잘 만난 작품이라 되게 행복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좋은 작품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냥 글쎄요. 그냥 누를 끼치지 않고 그냥 무대에서 관객 여러분들께 좋은 작품 널리 알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열심히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 질문들을 또 우리 안느 배우분들한테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범소리 배우님 같은 경우도 사실 소양 배우님과 마찬가지로 사면을 참여하지 못하셨다가 또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봄소리 배우님은 또 어떠셨는지? 아, 예.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칭 다칭 라이브의 딸이라고 외치는데요. 제가 마리키리는 그 정도로 애정하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소영 언니가 못했을 때 어떻게 운명같이 저도 그때 드라마를 2개를 촬영하고 있어서 못하게 됐었는데 항상 안느가 그립고 보고 싶고 그랬었는데 지금 너무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 해서 저는 너무너무 매 순간 무대 위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재미있는 공연이니까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혜인 배우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참여하셨다 이번에 또 함께 해주시게 됐는데 또 새로운 마리들이 합류했잖아요. 네. 이 두 분들과의 호흡은 또 어떠셨는지 어떤 또 새로운 느낌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느낌. 맞습니다. 저는 이제 사면 때 참여를 했었는데요. 사람이 아무래도 다르니까 다 다르죠. 어떤 매력을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려야 될지 솔직하게 아니 너무 다 좋아요. 왜냐면 일단 너무 어렵습니다.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소양 마리 언니는요. 뭔가 감성적이면서도 강단 있는 말이인 것 같고요. 그다음 해나 언니랑은 아직 첫 공을 못했지만 연습 때 언니를 보면은 똑같이 감성적인데 뭔가 조금 더 여성스러운 면도 있고 사랑스러운 면도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려은 언니는 학교 선배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보면서 뭔가 살짝 언니가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하나 꽂히면은 너듬이 있게 하는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살짝 너듬이도 있으면서 조금 더 귀여우면서 근데 또 강단 있는 모습도 있고 각기의 매력이 아주 가득가득한 언니들입니다. 아닙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릅니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네, 아마 또 이 기사를 보시는 우리 관객분들은 이런 매력 때문에 또 마리키리를 몇 번씩 봐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답변 잘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기자님들 질문 또 정 가운데 지금 손 들어주신 기자님 제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님 여기 있습니다. 예, 에이스의 강익모 기자입니다. 그 여성분들에게 질문이 많았으니까 그 피에르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번 정도 이 마리퀴리를 보면서 그때마다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빠뜨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피에르 퀴리라든지 그 사위 졸리오 퀴리라든지 사위와 남편의 이름이 퀴리 가문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폴란드 출생의 매우 강력하고 똑똑한 여성, 그리고 여성에게 주어지지 않던 노벨상을 남편과 같이 공동 수상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딸과 사위에게 다시 그 노벨상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만, 저는 사실은 이번부터 좀 더 다른 측면으로 이 공연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그 시연 장면 중에 나왔던 바로 그 장면을 저는 조금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자상함, 퀴리 가문의 튼튼한 육체, 이런 것들이 신혼여행을 자전거를 타고 갔다라는 것과, 그 다음 아버지와 딸들이 소박하게 피크닉을 자주 갔다라는 것과, 이런 것들에서 이것은 페미니즘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상함이 오히려 퀴리를 드러나게 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극 중에서 두 분 피에르는 자신들의 가문의 이름을 쓰지 않고 처갓집에 이 가문을 쓰는 것에서 자존심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은 이 딸들을 대할 때에 어떠한 것이 인류사의 물리학적인 또는 이런 화학적인 대단한 성과를 거두는데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해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질문 타임에 굉장히 깊은 질문이라 손에 땀이 나는데 너무 근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퀴리는 사실 피에르 퀴리랑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 성을 따르는 퀴리 부인이 된 거죠. 마리의 성에 이제 퀴리가 들어갔고, 근데 아마도 그 폴란드에서 넘어와서 폴렉이라고 많은 그 차별을 받았던 폴란드인으로서도 힘들었을 거고, 여성으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이과 대학 안에서 자기 주의식을 가지고 했던 여성으로서의 그 자의식이 아마 피에르 큐리라는 그 남편의 차별 없고 인간적인 이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 퀴리라는 성 자체에 큰 의미를 두었을까라는 의문도 사실 저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본인의 이름 그대로 인생을 기록하고 싶어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차별 없이 오히려 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사랑스러움을 느끼고 또 결혼까지 하게 되는 피에르 퀴리의 그 편견 없는 사랑에 아마 딸들도 그런 아버지의 사랑 덕에 또 과학을 그 부모님이 너무 엄하게 자기와 노는 시간보다 연구에 더 매진했던 부모님의 모습 보면서 하기 싫었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역할로 그 업적들을 조금씩 사랑으로 이해시키면서 이어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네, 윤혜 배우님도 좀 캐릭터에 대한 해석 측면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남편으로서의 얘기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질문을 까먹은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근데 뭐 형님이 너무 같이 이제 공부를 막 하고 했었다 보니까 형님이 이미 너무 맞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근데 뭐 이게 누구 하나 때문에 누가 이렇게 됐다라는 말보다는 이게 그 두 사람이 같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큰 업적들을 이뤄 나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나중에 딸에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웃기기도 하고 한 장면이긴 하지만 이런 뭐 이렇게 자기장은 이렇게 뭐 모든 주기는 하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씬이 있어요. 그 과학적인 원리들을. 근데 그런 것들 또한 이렌이 자연스럽게 그 두 부부가 어쨌든 그런 과학적인 부분에서 항상 너무 열정적이고 두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식 또한도 그러한 영향들을 당연히 받았을 거고, 그 사람 또한 그의 사이 또한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그 가문이 더 그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고 또 훌륭한 가문으로 빛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서로가 시너지가 없었다면은 그런 일들을 이루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작품을 준비하는 내내 이게 피에르 큐리라는 인물이 참 마리 퀴리에게 정말 너무 좋은 조력자이면서, 그렇다고 이 사람 또한도 한 명의 과학자로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중요한 어떤 특정 포인트들에서
이 인물도 과학자구나, 이 사람도 과학에 대한 정말 큰 열정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마리키리와 공감을 할 수 있었고 마리키리와 사랑에 빠질 수 있었구나를 조금 생각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중앙에 손 들어주신 기자님 계셨죠?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연예투데이 뉴스 이은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냥 일단 김소영 씨나 이범소리 씨나 죄송해요. 잠깐 혼나왔어. 네, 죄송해요. 이게 아무래도 트라이아웃도 그렇고 뭐 쇼케이스부터 했잖아요, 이범소리 씨는. 뭔가 이게 뭐라고 할까요? 작품이 가뜩이나 그리고 초연은 이제 충무에서 또 작은 사이즈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 시즌이 아마 막 코로나 이런 걸로 굉장히 힘들었고 막 그런 참 힘들게 제작 과정도 있었을 것이고 그 힘들게 또 유지해온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또 뭔가 그 다음 시즌 그랬는데 또 두 분은 또 공교롭게도 참여할 수는 없었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사연이 돼서 다시 또 큰 극장으로 이렇게 오게 됐고 처음에 이 작품을 시작했을 때 이 개발 과정에도 두 분이 아주 많이 참여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 소회가 좀 궁금해요. 처음부터 이게 뭔가 이렇게 큰 사이즈가 될 걸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웨스트엔드에서도 뭐 공연이 되고 폴란드에도 갔다 오게 되고 하여튼 이런 그 작품이 점점 이렇게 한국 뮤지컬이 해외에서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있는 이 단계에 사실 그 앞에 지금 이 마리큐리가 있었던 거거든요. 또 최근에 보면 그래서 그런 성과까지 이렇게 함께 오게 된 그런 소회라고 할까요? 좀 궁금합니다, 두 분께. 네, 모든 공은 라이브 강병원 대표님께 돌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기자님께서 너무 오래전부터 잘 봐주시고 아시다시피 이 공연은 처음에 트라이아웃이 됐을 때는 이 공연이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때 조금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실 이 공연은 더 이상 공연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공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연에 이 마리키리가 가지는 어떤 의미나 그리고 꼭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한 인간이 과학자가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를 그려가는 그 과정을 사실은 이 대표님께서 이걸 놓지 않으신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공연장이 오게 되길까지 사실 제작자가 이거를 책임지고 떠안고 끌고 가지 않았다면 사실 이 공연은 지금까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사실 라이브가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이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또 들고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또 코로나 때도 참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가 그때도 이 공연이 올라갈 수 있나 아니면 이 공연을 지금 스탑해야 되나 이런 위기도 정말 있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뭐 거리두기는 둘째치고 그때 막 여름 때 태풍도 어마어마했었고 그때 정말 모든 시련이 다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오는 걸까? 아니면 전 세계로 모든 시련이 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연이 멈추지 않은 나라는 이 대한민국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강병원 대표님이 계셨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도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게 하고 싶지 않다가 이유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공연을 계속 이어갔고 덕분에 저희는 잘 버틸 수 있었고 또 그리고 그 힘든 와중에도 여러분들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이 있고 희망이 있는데도 우리는 우리만의 별을 찾고 우리만의 이름을 찾자 이런 말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점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기자님 덕분에 그게 또 기억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기도 하고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못 왔을 때도 마음 많은 이범소리 배우나 저나 이곳에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이 공연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공연이 막 대극장에 올라왔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극장처럼 막 화려한 무대, 화려한 의상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거에 미치지 않는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은 어떤 메시지와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가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정을 여러분들께서 잘
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범소린 배우님께도 질문 드렸는데 초연부터 함께 하셨죠? 네, 이렇게 작품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소회를 길지 않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니하고 뭐 이하 동문이고요. 저희도 이렇게 크게 공연을 오래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못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걸 포기하지 않고 끌고 와준 대표님 덕분에 이렇게 다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많은 기간 동안 많이 함께 해준 열정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연습했던 모든 배우들, 스태프들 뭐 다 그런 공이 쌓여서 여기까지 왔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이 끝이 아니라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해외에서 한국 뮤지컬, 한국 케이팝 이런 거 많이 주목하는 것처럼 마리퀴리도 언젠가는 이 배우들이 또 그 무대에 가서 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네, 저희 또 질문을 이어서 받기 전에 저희 또 캐릭터 얘기를 조금 덜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전민지 배우님께 질문 드리자면 배우님과 좀 안무에 닮은 점을 좀 어떻게 찾아가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대본을 보고 만들어 나갈 때 안느랑 저랑은 사실 많이 닮아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시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소영 언니 말처럼 어떤 한 사람으로서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꿈이 뭘까, 목표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계속 만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저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이 인물로서 모든 씬들을 바라보자라는 저만의 목표를 세우고 만들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 연습하면서 공연하면서까지 닮은 부분이 없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려보자면 스스로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 명확하다라는 점이 저랑 닮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겐 정말 마음의 빗장을 다 열어서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닮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참지 않고 이야기한다, 그런 부분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차분함 속에서 어떤 힘이 느껴지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또 루벤 뒤퐁이라는 인물인데 저도 이 작품을 보면서 정말 처음에는 너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약간 배신감을 좀 느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연 배우님과 태율 배우님께서는 이 루벤 뒤퐁이라는 인물을 연기할 때 좀 중점을 두신 부분, 이런 어떤 또 전반과 후반부의 어떤 상반된 어떤 모습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어쩜 디테일한 고민을 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부에는 되게 자상하고 인간적인 그런 캐릭터처럼 보이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이게 상대적으로 빌런이다 보니까 그 빌런에 대한 어떤 감정을 쫓아가다 보니 어떤 악역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많이 상상하면서 연기를 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루벤은 또 다른 말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얘기가 사실은 초반에 대사를 외우고 어떤 이런 거 캐릭터를 구상하다 보니까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근데 무대에서 실질적으로 마리를 만나보고 또 캐릭터를 표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나도 또 다른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게 나쁜 사람이구나, 악역이구나 라는 거를 좀 접게 됐어요, 마음을.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신념과 소신을 더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루벤을 좀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만 보고 달려가는 말로 비유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태율 배우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대본을 읽고 보면서 현과는 반대 같은 생각이었어요. 신념으로 이런 마리키를 돕는, 하지만 그의 선택이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쁜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그렇게 흘러갔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시작했는데 연습의 흐름 속에서는 근데 악역이어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고,
그런 느낌들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첫 공을 올리고 그 주에는 굉장히 악역처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저번 주부터인가는 조금씩 제가 생각한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에 연습을 하면서 생각했던 그런 것들. 마리에게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지만 그는 또 다른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그 신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지 않았나에 조금 더 기울인 생각으로 그 캐릭터를 더 많이 구축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끝날 때쯤엔 또 어떤 루벤으로 변해 있을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더욱더 또 깊어진 연기를 선보일 우리 또 강태열 배우, 박수현 배우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준비된 시간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관계로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질문 하나 정도만 더 받아보고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왼쪽에 계신 기자님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황소연 기자라고 합니다. 저 질문이 워낙 많이 이미 얘기해 주셨지만 김소영 씨나 이런 해외 일정에 가셨던 배우분들 중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듯이 이미 유럽 뮤지컬 시장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잖아요. 마리키리가.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반응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인 일이었는데 해외 관객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배우가 보셨을 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워낙 여러 시즌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물론 극장도 커지고 많은 것들이 바뀌긴 했지만 또 관객들이 다시 이 작품을 봐야 할 이유, 왜 이 작품을 보셔야 하는지를 한번 어필하는 마음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두 개의 답변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영국에 가고 폴란드에 가고 일본에서 이 공연을 제가 봤을 때 관객분들에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동아시아의 어떤 조그만 나라의 뮤지컬이 이곳에 와서 관객분들에게 이런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고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물론 마리키리의 위대함 때문이죠. 처음에는 마리키리의 그녀의 삶이 어떻게 그려졌을지 너무나 궁금해하는 많은 부분들의 그런 니즈를 채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홍보가 시작되었고 그걸로 갔지만 사실의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우리 외국에 계셨던 모든 관객분들이 열광하고 눈물 흘렸던 장면은 그거였어요. 이 여자의 인생도 다른 위대한 과학자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이구나. 그냥 우리와 똑같은 여자. 그리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이것을 향해 꿋꿋이 나아가고 그래서 그 과정의 선택에 있어서 그 과정이 옳고 그름을 잘 선택하여 그녀가 성장하는 과정이 참 매우 아름답구나. 에서 오는 그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가 마리키리가 라듐을 발견하고 이 과정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런 라듐의 위해성을 알았을 때 그녀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였고 그리고 그녀가 라듐으로 인해 방사선으로 인해 발명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인류에 도움이 되었는지 그녀가 2차 세계대전에 나가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그리고 정말 누구보다도 전장에 뛰어들어서 진짜 그녀가 같이 그것을 돕고 이런 과정들이 생각해보면 너무 인간으로서 너무 훌륭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선택할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그녀도 그 병에 마주했을 때 그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약간 그런 것들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금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게 될 수많은 선택들 그리고 내가 걸어갈 여정 이런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에서 굉장히 열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면모가 이 공연이 이곳에 다시 또 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마리키리를 다시 한번 발걸음을 해주실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해외에서 많은 분들의 눈물을 흘리게 한 굉장히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연은 한국에서 만든 마리키리의 공연이지만 전 세계를 그냥 어디에 내놔도
여러분들이 같이 웃고 웃을 수 있는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인간의 생애를 다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한 인물의 성장 과정 그리고 뜨거운 어떤 열정을 담은 이야기 오늘 짧은 시연으로 선보여 드렸지만 아마 전 2시간 30분여에 걸친 그녀의 인생을 직접 공연장에 찾아와서 관람해 주시면 아마 더 큰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저희 시간 관계상 뮤지컬 마리퀴리의 질의응답을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수고해 주신 배우님들 감사드리고요. 상수 너무 쪽으로 감사합니다.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